질문 있는 특강쇼 빅뱅의 반장 신하영입니다. 자, 지난주 빅뱅에서는 단군과 이 단군 조선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이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조금 더 관점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연사는요. 단군은 역사가 아니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시는 분입니다. 송호정 교수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송호정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것은 우리 역사상 첫 국가인 고조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조선이 처음 시작했던 지역의 원시 신앙들을 잘 정비를 해가지고 건국 신화로 만들게 됩니다. 신화적으로 기록된 것들이 계속적으로 역사적 사실로 밝혀지기 시작해요. 유화문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가 답이에요. 주류에서는 지금 요하 문명을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궁금해요, 그거. 왜 연구를 안 하는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황하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뭐 비상예술이라든지 신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 이런 것은 역사의 학문에서는 내가 엄청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일본에 가치도 없는 주장이에요. 역사 해석에서는 이제 뭐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의 그 고조선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시험인가요? 그러니까 고조선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단어나 뭐 그 연상되는 그런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단군 할아버지, 비파형 고인돌. 네. 비파형 동검, 뭐 탑자식 고인돌, 뭐 또 미송령 토기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분들은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고조선은 제일 먼저 이제 기록된 문헌은 삼국유사인데 거기에는 위만이 세운 위만조선보다 옛날 조선이란 이름으로 고조선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단군이 세운 조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그 이승유가 쓴 제왕기라든지 조선시대의 뭐 세종실록 지리지나 여러 문헌에서는 고조선이 단군조선에서 그 뒤에 이제 기자에게 왕위를 물려줘서 기자조선으로 이어지고 또 이 기자조선이 나중에 위만에 의해서 이제 또 그 왕위가 이어져서 위만조선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세 개의 조선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방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듯이 앞에 부분 단군조선만을 고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은 어찌 보면 삼국유사에서 갖고 있는 그런 인식을 그대로 이제 고조선으로 우리가 다 인식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도 내가 기존에 이렇게 고조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단군조선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연 그것이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또 그 실체는 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학계에서 이야기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단군 신화를 인식할 때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될 게 뭐냐면 정리를 해보면 단군이라는 인물이 실존한 인물이냐 아니면 이제 신화 속의 인물이냐 또는 단군조선이 신화이냐 역사이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해요. 하늘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단군이 출생하기까지 과정들이
실제한 역사라고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그 삼국유사에 이제 단군 왕검이 세운 고조선이라 해서 단군조선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이 단군 신화의 내용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실체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한 이제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면 신화와 역사의 차이. 그 기록의 유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 부분도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그 한자 그대로예요.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고요. 역사는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인간들이 남긴 과거의 흔적들이 역사인 거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신화라면 신들의 이야기에 불과하고 실제 인간들의 어떤 그런 흔적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군조선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화인지 역사인지 이 부분은 단군조선이 실려있는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게 신화인지 역사인지는 금방 드러납니다. 아주 쉬워요. 그래야 단군조선 그 이야기, 신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다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니까 다 알 거예요. 대체적인 내용은 크게 하늘 세계 부분하고 인간 세계 부분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환인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들 서자인 환웅이 이제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두어서 내려오게 돼요. 신단수 밑에서 신실을 열었고 곰이 변한 여인과 결합을 해서 문화 영웅으로서 이 단군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출연하면 단군 이야기 내용은 끝이 납니다. 이 왕검은 결국에 임금님이라는 우리말이거든요. 그냥 정치적 지배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단군 그 조선 우리 역사상 첫 국가인 단군조선이 세워질 때의 그 지배체제나 정치체제가 대개는 재정일치적인 사회이고 제사장적인 성격도 강하면서 이제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배자의 성격도 가진 그런 인물이 하늘로부터 신성한 기운을 받고 환웅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제 그런 기운을 받아서 탄생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단군 그 조선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은 내용을 쭉 보시면 거기에 인간들의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화인 거죠. 신화는 신화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단군이라는 인물이 실존한 인물이냐 아니면 이제 신화 속의 인물이냐 또는 단군조선이 신화이냐 역사이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해요. 그 내용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신화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단군으로 표현되는 지배자가 이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출현을 하면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형성될 때의 그런 과정들이 그 하늘에 이제 그 어떤 뭐 하느님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단군 조선 내용에는 이제 신성성이 들어있고 역사적인 내용이 이제 좀 찾아보기가 이제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 단군 신화를 인식할 때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될 게 뭐냐면 고조선도 이제 나라야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 세워졌겠죠. 그럴 때 이제 왕이 있고 이제 관료 조직을 만들겠죠. 군대도 만들고 감옥도 만들고 법률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를 꾸려 나갈 때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배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국 신화를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제 고조선이 처음 시작했던 지역의 원시 신앙들을 잘 정비를 해가지고 건국 신화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어때요? 이 고조선의 그 첫 지배자인 단군이 어때요? 나는 하늘의 신성한 기운을 받고 이게 환웅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이제 역사를 처음에 열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이런 이제 건국 신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역사적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고조선이라고 하는 첫 국가가 세워질 때 건국 과정이 어느 정도는 들어있다. 예를 들어 풍백우사 운사라는 게 등장합니다. 바람신, 비신, 구름신.
이런 것들은 되게 지배 계급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뭐 형성되는 모습들을 이제 이렇게 그런 어떤 신의 모습으로 이제 그렸다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쑥하고 마늘을 먹고서 곰이 이제 사람으로 변하거든요. 이때 쑥하고 마늘은 농업 공동체 사회예요. 근데 지배 계급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시대는 되게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시대예요. 그 시대에 이제 환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그때 이 환웅 집단의 경우는 좀 선진 문물을 가진 좀 더 발달된 외부의 집단이 이제 곰으로 표현되는 이런 이제 토착 집단 사회에 와가지고 같이 결합을 해서 단군으로 표현되는 좀 더 새로운 이제 큰 집단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런 정도의 내용이 우리가 이제 처음 고조선 사회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원론적인 부분인 거죠. 구체적인 뭐 그 기원전 2333년에 뭐 단군이 뭐 이렇게 해서 그의 그 환웅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단군이 이렇게 출생하기까지 과정들이 실제한 역사라고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체적으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까지의 그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시대에 이제 어떤 한 지역에서 정치체나 이제 국가가 출현하는 일반적인 과정들을 단군 신화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속에서 그 일반 분들이 또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초기 고조선이 이제 단군 조선인데 이게 신화라면 도대체 고조선은 그러면 언제 나라를 세웠느냐 이제 이거죠. 다 몇 년으로 알고 있어요? 기원전, 그냥 2334년이 아니라 기원전 BC. 삼국유사에 보면 단군이 나라를 연대를 뭐라고 나오냐면 여고동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높을 고자를 쓰는데 이 고자는 윤임금 요자하고 이제 같은 건데요. 윤임금과 같은 시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 삼국유사에 그 단군이 처음 나라를 열은 연대를 뭐라고 보고 있냐면 중국과 똑같은 시대에 아주 오래전에 전설상의 중국의 시조인 윤임금과 같은 시대에 우리도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연대기에 우리가 연연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기서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청동 거울이라든지 다양한 청동 무기나 장신구들을 썼던 시기는 기원전 대개 8세기, 7세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동아시아 일대에서 청동기 문명이 번성하고 발전하던 시대 이후에 그 어느 지역에서 고조선도 국가를 형성했을 것이다. 이런 시각을 갖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문헌자료 중에는 전국시대 때 쓰여진 관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제나라 황공하고 관중이 이제 대화를 한 내용인데 거기에 고조선에 전문이 바뀐 호랑이 가죽이 특산물로 있고 이걸 조공을 받으면 괜찮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게 어느 시대 때 상황이냐면 춘추시대 상황. 되게 기원전 7세기 이쯤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존재했고 호랑이 가죽이 특산물로 이렇게 이제 생산됐다는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쯤이 이제 고조선이 이제 역사상에 중국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존재를 알리던 시대였고 기원전 108년에 이제 고조선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2세기. 대체적으로 고조선은 그래서 기원전 1000년부터 어때요? 이제 올려보면 거의 기원전 1000년이에요. 기원전 2세기까지 700년에서 8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역사상 첫 국가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일단 여기까지 제가 1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퀘스트